네,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,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, 바로 개인 회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.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 왜 이 중요한 제도는 여전히 좀 낯설게 느껴질까요? 네,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. 바로 이 정보 부족이 낳은 좀 안타까운 현실, 그리고 그 이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, 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까? 심지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이 제도가 퍼지는 걸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마저 있다는 점이,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어쩌면 당신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들어봤거나 뭐랄까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근데 시작부터 좀 마음 아픈 사례가 나오죠? 네,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. 참 비극적입니다. 한 가정이 2억 원 빚 때문에 가족들을 태우고 바다로 돌진하려 했던 그런 일이었죠. 본인만 겨우 구조됐고요.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가장이 본인이 잘못되면 남은 가족들이 빚을 그대로 다 떠안게 될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. 정말 안타까운 오해네요. 부모 빚은 사실 상속 포기하면 자녀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군요. 그리고 또 다른 길, 그러니까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전혀 몰랐던 거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 이분이 한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법률 정보에는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. 채무도 제2금융권, 카드빚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요. 만약에 개인 회생을 알았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빚을 조정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죠. 네. 이게 단순히 빚 탐감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이 파국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그 비극적인 상황이 정부가 없어서 그랬다니 더 안타까운데요. 그럼 이처럼 중요한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? 개인 회생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안전망이에요. 일종의 패자부활전 기회랄까요? 경쟁에서 밀려서 감당 못할 빚을 진 개인에게 법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. 재기의 발판. 네,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. 개인의 갚을 능력에 맞춰서 원금이나 이자를 상당 부분 조정해주는 법적인 채무 재조정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걸 통해서 개인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거고요. 복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인데 근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? 자료 보면 변호사들이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. 네, 그 내용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는데요. 하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법의 문턱인 것 같아요. 홍보를 봐도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렇죠. 교육 시스템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. 성공하는 법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패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생기는 실패,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 과정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죠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. 자료에서 학교가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비탄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, 도덕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 뒤에는 어쩌면 금융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,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썩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군요. 자료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. 그렇죠. 채무자가 개인 회생으로 빚 부담을 덜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수할 돈이 줄어드니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걸 글쎄요,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빚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. 이런 인식을 사회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. 개인 회생을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책임감 없는 행동처럼 여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. 네, 자료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. 개인의 책임감,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용을 좀 망설이게 만들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. 결국에는 이게
균형 잡힌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네요. 성공뿐 아니라 실패 가능성, 그리고 그 회복 과정, 예를 들면 개인 회생 같은 걸 함께 알려주는 게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자료에서도 경제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해요.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. 이게 건강한 경제 시민을 키우는 길이라는 거죠.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도전하기 어렵잖아요. 그 두려움을 좀 줄여줘야 더 많은 도전이 가능해지고 그게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참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, 또 잘못된 인식, 그리고 어쩌면 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. 특히 그 빚 상속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비극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. 네, 이 제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금융상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또 개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죠. 당신에게 뭐 당장 필요한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안전망이 왜 존재하고 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개인의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과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요? 절망 대신 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.